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거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여야가 지금 다 막론하고 정쟁을 치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정말 150여 명의 국내외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직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시는 분이 없고, 지금 계속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계속 겉돌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만 흐르고 있고. 최고위원을 그만두고 나서, 지도체제가 바뀌고 나서 사실 당에서 이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하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여당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국민들이나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도의적 책임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조용히 좀 지냈고, 언론에서 평론이라든지 방송활동 계속하고 또 지역에서 좀 많은 분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도 좀 듣고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약간 나름의 이기심도 있었고, 또 권력 욕심도 있었고, 이런 의지도 있었고, 이러한 것이 모여서 제 개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좀 공동체에 쓰고 싶었어요. 제 이기심이나 공명심을. 제가 우연하게 또 전공이 환경이나 에너지 파트를 전공하면서 기후라든지 어떤 그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에너지 안보 분야라든지 이러한 분야가 2050년에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에게 되게 중요한 의제인데,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표가 당장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성 정치권에서는 사실 잘 접근하지 않는 분야거든요. 이러한 것을 좀 잘 녹여내고 싶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된 게, 최고위원 하면서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그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좀 깨고 싶어요. 시인이나 화가 이런 분들은 적어도 그들의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런 예술 작품이 보다 더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이 정치인들은 이 정치 본연에 대한 연구,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발전하는데 이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연구하기보다는 오로지 그냥 직을 쪼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갔다가 장관 갔다가. 정치에 대한 본연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깨고 싶었고, 그게 저는 내부적으로는 공천 개혁을 좀 이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늘 당대표 혹은 권력자, 당의 중심자가 되면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냥 당대표 될 만한 사람한테 가서 줄 서고 권력자한테 줄 서서 입만 맞게 행동하면 공천을 받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깨고 국민과 당원들한테 공천 권한을 돌려드리면 지역을 대표하고 나라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 유권자가 뽑을 수 있는 구조를 바꿔주면 저는 그게 보다 더 민주주의가 좀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천개혁은 당 내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그 여야 많은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정치개혁 2050은 이제 당 바깥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바꿀 수 있는 의제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선택하는데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양당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결국엔 소선구제에서 발생하는데 1등만 당선되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뽑는 선택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예를 들면은 가령 4등까지 당선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면 저는 국민들께 더 충분한 선택지를 드릴 수 있고, 그 후보들 간에서도 서로 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려고 경쟁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게 우리 정치를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연대체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선거구제만 개편하면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라든지 개헌같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합의만 한다면 충분히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면 왜 옆집 아저씨, 이웃 아저씨들의 목소리를 왜 국회가 대변하지 못하냐에 늘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를 섬이라고도 많이 빗대잖아요. 여의도 사투리라고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정말 국민이 생각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기보다는 이 여의도의 정치인들은 늘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을 탐구하고 직을 쫓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더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정치를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싶은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가 나오잖아요. 그것대로 정치를 해나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의원 300여 명 중 그런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층에 있다가 그냥 권력자가 너 한번 국회의원 해볼래? 하고 공천받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든지. 한 번 더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직을 쫓고 그러면 사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다음번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에만 몰두를 하는 거겠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거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여야가 지금 다 막론하고 정쟁을 치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정말 150여 명의 국내외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직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시는 분이 없고 지금 계속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계속 겉돌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만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싫겠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것이 더 기인한 거 아닌가. 그래서 목소리를 정말 대변해야 되는 정말 그런 시스템을 자리 잡아야 혐오가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자리가 하나니까요. 늘 원래 여야 간의 싸움은 선을 지키거든요. 여당 대표가 있어야 야당 대표가 있는 거. 서로 늘 선을 지키는 선에서 싸우지만 당내 투쟁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리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고 정치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야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늘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싸우는 와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면 늘 가슴에는 이 싸움의 근본 원인은 국민을 위해서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또 선배 정치인들이고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 싸움의 바탕에는 국민을 위한 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약간 말씀하신 대로 총선 때가 되면 젊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한두 자리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공천하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본인이 왜 정치를 하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 있다면 저는 투쟁에서 정치는 늘 투쟁의 기본인 거잖아요. 선배들하고 투쟁해서 싸워서 뺏는 것이 저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중요한 건 젊은 세대가 이 안에서 젠더로 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서로가 갈라치기 하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담론을 가지고 가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것이 좀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공화정이라는 이 헌법에 나온 가치를 좀 더 보다 더 실현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지도체제의 변환 과정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보수정당이 정말 더 국민들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강정책과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라는 메커니즘을 보다 더 잘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공천개혁과 또 선거구제에 대한 개혁 부분이 꼭 이루고 싶고요. 정치적인 목표로.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나지 않는 나라잖아요. 다 수입해서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적응과 대응이라는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